여보, 내 명의로 된 통장이 왜 5개나 되는데 나는 하나밖에 몰라. 그거 당신 이름으로 재테크하는 거야. 내가 관리하는데 뭐 문제 있어? 문제가 있지. 내 명의인데 비밀번호도 몰라. 당신이 관리하면 실수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안전하다니까. 35년 동안 나는 대체 뭐였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64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한 여성의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100점 만점 완벽한 남편이 사실은 35년간 아내를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가둬왔다는 것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숙, 올해 64입니다. 남편 김태중과는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2딸을 키우고 지금은 손주도 2이나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팔자 좋으시네요. 그렇게 완벽한 남편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맞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성실하게 일했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뭘 사고 싶다고 하면 언제나 사주었고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데려가 주었습니다. 제 통장도 남편이 관리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돈 관리 어려우니까 내가 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돈 관리를 못하니까 남편이 해주는 게 다행이지.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행복하다고 믿으며. 하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건 친구 윤미란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친구 윤미란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영수가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항상 똑같지 뭐. 미란이 너는? 나는 요즘 스마트폰 배우러 다녀. 재밌더라. 미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은행 앱도 깔고 배달 음식도 시켜보고 영상 통화도 하고. 대단하다. 나는 그런 거 못해. 왜? 배우면 되지. 우리 남편이 다 해줘서. 나는 할 줄 몰라. 그 말을 하는 순간 미란이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영수가,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남편한테 의존해? 의존이라니. 남편이 해주는 건데 뭐. 영수가, 그거 의존이야.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지? 요리, 청소, 빨래? 그것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전화 받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은행 업무는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예약도 관공서 업무도 모두 남편이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어려워할 테니 내가 할게. 남편의 그 말이 배려인 줄 알았는데 미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영수가 만약에 남편이 갑자기 없어지면 너 어떻게 살 거야?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마. 불길한 게 아니라 현실이야. 우리 나이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너는 혼자 다 하니까 그렇지. 나는 남편이 있어. 그래서 평생 남편한테 매달려 살 거야?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미란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매달려 사는 건가? 아니야, 그건 사랑이고 배려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 쇼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손주 옷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 인터넷으로 손주 옷 사고 싶은데 인터넷? 당신이 할 수 있을까? 사기 많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위험해. 내가 사줄게. 뭐 사고 싶은데? 내가 직접 골라보고 싶어서. 당신 취향 내가 다 아는데 뭘. 내가 더 잘 고르지.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대신 해준다는 게 이게 정말 배려일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뭘 한 거지? 남편이 해주는 대로 살기만 했잖아. 내 의견은? 내 선택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때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에 다음 주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너 말 들어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 뭐가? 남편이 다 해주는 게 배려가 아니라 통제 같기도 하고. 미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가 이제야 좀 보이는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3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일단 배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뭐부터? 스마트폰 배우러 와. 우리 같이 수업 들어. 그날부터 저는 몰래 스마트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따라하기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앱을 깔고 제 통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제 명의 통장이 5개나 있었는데 제가 아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통장들에는 제 명의로 적금도 들어있고 예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라서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돈인데 왜 비밀번호를 몰라? 왜 남편만 알고 있지?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4명의 통장이 5개나 되는데 나는 하나밖에 몰라.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거 당신 이름으로 재테크하는 거야. 세금 때문에. 그래도 내 명의인데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지 않아? 왜? 내가 다 관리하는데 뭐하러? 그래도 내 거잖아. 당신이 관리하면 실수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안전해.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거 못하잖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35년 동안 안 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내 돈 정도는 알고 싶어. 당신 돈? 우리 돈이지. 왜 갑자기 내 거를 따져? 그게 아니라 요즘 이상해. 누가 무슨 말 했어? 그 질문에 움찔했습니다. 남편이 제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윤미란 그 여자 만났지? 맨날 이상한 소리나 하고. 미란이가 뭐 어때서? 혼자 사는 여자가 무슨 좋은 영향을 주겠어. 당신한테는 나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만 있으면 된다고? 친구도 만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사랑일까? 그날 밤 미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란아, 남편이 너 만나지 말래. 미란이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것 봐. 그게 통제야. 영수가 깨어나야 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산 건 행복이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새장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쳐봤습니다. 1985년 5월 3일.
오늘 미술 전시회에 내 그림이 입상했다. 너무 기쁘다.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셨다.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렸었나? 미술 전시회에 입상도 했었다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7년 3월 15일 태준이가 청혼했다. 기쁘지만 그림은 어떡하지? 태준이는 결혼하면 그림 그만 그리래. 주부는 집안일만 해야 한대. 괜찮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림 안 그려도 행복할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그림을 그만뒀었구나. 남편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리고 35년 동안 한 번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구나.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8년 7월 20일. 결혼 1년 차. 행복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미술학원 다니고 싶다고 했더니 태준이가 그럴 시간에 집안일 하래. 맞는 말이야. 주부니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이미 제 꿈을 포기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배려라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제 일기 그만 쓰기로 했다. 태준이가 일기 쓸 시간에 다른 거 하래. 그리고 일기는 쓸데없는 거래. 맞아. 쓸데없는 거야. 나는 그냥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면 돼.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린 거지? 결혼과 동시에? 아니면 그 전부터?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나 옛날 일기 찾았는데. 응? 나 원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었대. 입상도 했었어. 그래. 그럼 다시 시작해.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64세면 아직 20년은 더 살잖아. 미란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아직 20년이나 남았어. 이대로 살다 죽을 순 없지. 그날부터 저는 몰래 동네 문화센터 미술 수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수업을 등록하려고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남편 동의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배우자 동의가 왜 필요한가요? 아, 혹시 환불하실 때 분쟁을 막으려고요. 요즘 부부가 같이 결정하시는 게 좋아서요. 황당했지만 그냥 제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남편이 알 필요 없잖아. 내 돈으로 내가 배우는 건데.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내 돈? 내가 관리하는 돈이 있나?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주긴 했지만 그것도 정해진 금액만 주었습니다. 이만큼이면 충분해. 모자라면 말하고. 하지만 모자란다고 말하면 어디다 썼길래 모자라? 당신 씀씀이가 큰가 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껴 썼습니다. 제가 뭘 사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지? 남편 퇴직금은 얼마였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집안 경제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돼?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 나도 알아야 하지 않아? 왜? 내가 다 관리하는데. 그래도 나도 알고 싶어. 알아서 뭐해? 어차피 당신이 관리 못하잖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 누가 뭐라고 했어? 아무도 안 했어. 나 스스로 생각한 거야. 스스로? 당신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았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았냐고?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게 편한 거잖아. 편한 게 아니라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35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 스마트폰, 은행 업무, 재산 관리. 다 혼자 하면서 나는 바보로 만들었잖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당신 잘 살게 해준 거야. 편하게 해준 거라고. 편하게? 아니야. 당신은 나를 무력하게 만든 거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당신이 계속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 요즘 이상해.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당신은 항상 그래. 내 말이 이상하다고. 내가 이상하다고. 내 생각은 안 중요하고 당신 생각만 맞다고. 그게 35년이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미술 수업 첫날을 맞았습니다. 남편 몰래 나갔습니다. 마트 좀 다녀올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술 수업은 정말 좋았습니다. 붓을 잡는 순간 35년 전 그 느낌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이거였어. 내가 좋아하던 게,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온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마트. 마트는 무슨, 문화센터 갔다 왔지?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당신 뒤따라갔어. 미술 수업? 내가 언제 허락했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허락? 내가 당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당연하지. 부부잖아. 부부는 서로 존중하는 거지. 허락받는 관계가 아니야. 당신이 뭘 안다고. 평생 나한테 의지해 놓고, 의지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의지하게 만든 거야.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먹여 살리고 애 키우고 다 해줬잖아. 해준 게 아니라 통제한 거야. 내 이름으로 된 통장도 내가 못 만지게 하고, 내 친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막아놓고, 그게 사랑이야? 그게 배려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어. 당신은 날 무능하게 만들어서 당신 없이는 못 살게 만든 거야. 그게 당신이 원한 거잖아. 내가 당신한테 의존해야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남편이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난 그냥 당신을 보호하려고. 보호가 아니라 감시했어. 통제했어.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야. 나도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야. 64세에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당신의 그림자로 산 게 아니라 당신의 인형으로 살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미란이 집으로 갔습니다. 미란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영수가. 미란아, 나 무서워.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무서운 게 정상이야. 하지만 넌 용감해. 이제 어떡하지? 일단 쉬어.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일주일을 미란이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습니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그 마지막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35년인데.
35년이 아까워서 남은 20년을 또 그렇게 살 거야? 그건 영수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늦은 게 아니야.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로.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당신, 얘기 좀 하자.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 정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첫째, 4명의 통장은 내가 관리해. 둘째,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미술 수업 포함해서. 셋째, 내 친구 만나는 거 간섭하지 마. 넷째,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 가르쳐줘.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했구나. 응. 35년 동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보다 이제부터 달라져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다시 기회를 줘서. 나를 찾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 통장을 직접 관리합니다.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다룹니다. 미술 수업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원해 줍니다. 당신 그림 정말 좋아졌어.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함께 예전보다 더 잘 살아가자. 어제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제 그림도 전시되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남편이 전시회에 왔습니다. 제 그림 앞에 한참 서 있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재능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행복해? 응. 이제 행복해. 정말? 응. 이제는 내가 나로 살고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완벽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제를 사랑이라고, 의존을 행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64세에 깨달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